민들레국수집 이야기 1편. 필자인 서영남 선생님은 공동선의 민들레 홀시되어 라는 꼭지로 15년 넘게 글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이 글은 공동선 117호에 실린 글이며 현재 공동선은 160호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제목 필리핀 민들레국수집. 글쓴이 서영남. 인천에서 민들레국수집이라는 무료 식당을 하며 가난한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베로니카와 모니카와 함께 2014년 4월 22일에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는 필리핀 요셉의원 최영식 신부님께서 직접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지내면서 통역과 차량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성 심신여회 소속의 알마 수녀님은 필리핀 사람인데도 우리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시는 것을 아시고 신부님께서 직접 다가이따이에 있는 수녀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셔서 수녀님을 요셉의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민들레국수집이 필리핀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칼로오칸 교구의 까리따스 담당이신 베네딕토 신부님과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필리핀 민들레국수집은 칼로오칸 시티에 있는 성 판크라시오 성당 옆에 자리 잡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성 판크라시오 성당 근처의 빈민촌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이 화재로 숨졌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초라한 집들이 400여 채 불탔고 1000여 가구가 화재 이재민이 되어서 성당 마당과 동네 넓은 마당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당 마당에는 157가구 780여 명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불길에서 건진 몇 개의 냄비와 선풍기와 살림살이 보따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빨래가 가득 널려 있습니다. 성당 옆마을인 화재 현장에 가봤습니다. 참 오밀조밀 모여 살았습니다. 불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전부 타버릴 뿐입니다. 소방차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지붕은 불타 없어지고 벽만 남았는데도 청소하고 또 다시 그곳에서 살기 위한 터전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슬퍼하거나 괴로움에 한탄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랍니다. 어떤 아이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성당 마당에서는 아이들은 신나게 뛰놀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빨래를 합니다. 곳곳에 빨래들이 널려 있습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사뭇 평화스럽게 보입니다. 본당 신부님께서는 이재민들 사이를 동분서주하시면서 돌보고 계셨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슬리퍼라고 합니다. 손톱깎이와 이발 가위도 필요하답니다. 페이스북 친구인 마닐라 한인 성당 교우이신 레베카 자매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즉시 찾아오셨습니다. 유스티나 자매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먼저 화재 이재민들이 제일 필요하다는 슬리퍼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발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나보타스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로사 수녀님께서 민들레국수집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현지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줄리엣 선생은 아주 성실했던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5월 1일부터 우리와 함께 민들레국수집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갈로그어도 물론 잘합니다. 우리말까지 알면 참 좋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 수녀님들과 함께 하셔서 눈치로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일하자고 하니 참 좋아합니다. 필리핀 요셉의원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급식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에 그곳 아이들에게 닭튀김을 선물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주문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요셉의원의 간호사 아비가일에게 부탁했습니다. 상냥하게 즉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함께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아비가일이 닭고기 판매대에서 닭다리를 사고 있습니다. 급히 다시 설명했습니다. 생닭이 아니라 후라이드 치킨. 아비가일이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졸리비 필리핀 음식 체인점에 가서 닭튀김을 주문했습니다.
5월 6일 애산 판크라시오 성당 옆에 자리 잡을 민들레국수집에서 시작 미사를 드리고 곧바로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사 드릴 전 날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청소를 마치고 요셉의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시클을 타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트라이시클은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교통수단입니다. 줄리엣 선생이 길을 아니까 오토바이 운전기사 뒷자리에 탔습니다. 저의 가족 3사람은 한 칸에 3사람이나 끼어 탔습니다. 잘 가다가 줄리엣 선생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운전기사도 길을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역주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갔던 길을 또 가고 오르락내리락 한참을 했습니다. 결국 길을 찾지 못해 중도에 내렸습니다. 200페소, 1페소는 25원 정도입니다. 를 드렸습니다. 다른 트라이시클을 타고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0년 감수했습니다. 나중에 삶 같은 길을 택시를 탔더니 100페소가 나왔습니다. 5월 6일에 필리핀 민들레국수집이 자리 잡을 곳에서 성 판크라시오 성당 주임이신 옴 신부님과 필리핀 요셉의원 최영식 신부님께서 공동으로 오전 11시에 미사를 드렸습니다.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섞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론은 최영식 신부님께서 우리말로 해주셨습니다. 미사 후에는 졸리비에서 주문한 치킨 라이스 도시락 50개와 콜라 50잔으로 조촐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레베카 자매님의 도움으로 지지 신부님이 소개해준 마누엘 씨와 리노베이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집이라 손볼 곳이 많았지만 최소한의 공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는 30만 페소입니다. 이곳은 계약이 체결되면 50% 위 공사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재료를 사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매일 공사비 반을 준다면 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6월 10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5월 8일에는 베로니카와 모니카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리노베이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고도 신기하게도 필리핀 일꾼들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8명이 일을 합니다.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바닥 콘크리트를 깨고 배관 작업을 합니다. 창문과 창틀을 만드는 창호 작업, 문과 가구를 만드는 목공 작업과 정화조를 묻기 위한 땅 파기 작업을 합니다. 재료를 사다가 직접 수작업으로 창문과 창틀을 만듭니다. 합판을 사다가 문과 가구를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낮 12시쯤 일꾼들이 점심을 먹습니다. 도시락이라고 꺼낸 것이 놀랍습니다. 비닐봉지에 담은 흰밥 한 덩이와 반찬으로는 작은 물고기 서너 마리가 비닐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흰밥 한 덩이와 돼지고기 반찬 조금입니다. 이렇게들 먹고 어떻게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일꾼 중에 땅을 파거나 현장 정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을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몸으로 하는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40도가 넘는 한낮에 정화조 묻을 땅을 팝니다. 무거운 폐자재를 저 나릅니다. 오로지 삽 하나와 따비 하나로 정화조 만들 곳을 다 팠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제일 적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일꾼들이 너무도 부실하게 점심을 먹는 것 같아서 간이 식당에서 반찬을 조금 사다 드렸습니다. 거의 맨밥을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작은 생선 2-3마리 또는 소시지 한 조각, 어떨 때는 놀랍게도 삶은 달걀 1개입니다. 점심시간인데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일꾼인 로미가 현관 어귀에 누워 있습니다.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손짓 발짓으로 물었더니 아마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그냥 넘기는 중이랍니다. 일꾼 도시락이라야 비닐봉지에 밥 한 덩이 반찬 조금이면 되는데 그런 점심마저 싸올 수가 없다니 함께 간이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3접시, 반찬 3접시, 생수 2병을 주문했습니다.
로미에게 반찬 2접시를 앞에 놓아드렸고, 밥도 2접시를 드렸습니다. 빨간 월남 고추 하나를 종지에 으깨어 넣고 간장 조금, 식초 조금 넣어서 반찬과 함께 먹습니다. 배고팠는지 개눈 감추듯 싹싹 접시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살라맞고 고맙다고 합니다. 점심값 겨우 150페소, 우리 돈으로 3,800원 정도입니다. 일터로 돌아오는 길에 로미는 무덤 옆 구멍가게에 들러 담배 한 개비 사서 피워봅니다. 여기는 개비로 담배를 팝니다. 담배 한 갑을 사서 드렸습니다. 로미는 번 돈을 가족들에게 모두 보내고 빈털털이랍니다. 자기는 굶으면서까지 가족을 돌봅니다. 6월 10일까지 리노베이션을 마무리하겠다던 마누엘 씨는 5월 24일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필리핀에서 이처럼 공사가 빨리 마무리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느릿느릿한 공사 일정에 속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5월 28일에 그 동안의 필리핀 요셉이원 생활을 정리하고 성 판크라시오 성당 옆 필리핀 민들레국수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날에야 겨우 방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 제작했던 나무 침대가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드디어 혼자 남았습니다. 로미가 혼자 남은 제가 걱정되는지 몇 번이나 집 밖에서 둘러보고 지켜줍니다. 제 친구 마놀로도 민들레국수집 앞 자기 움막에서 민들레국수집을 잘 살펴주겠다고 합니다. 참 조용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화음이 잘 어우러진 새벽 종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입니다. 미사 시작 1시간 전에 치는 종소리입니다. 성당에 갔습니다. 미사 전에 아침 기도를 하고 6시에 3종 기도를 하고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타갈로그어 미사입니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미사가 끝날 때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미사가 끝납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인사합니다. 제 손을 잡아 자기 이마에 가져다 댑니다. 공사하는 동안 매일 민들레국수집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눴기에 많이 친해졌습니다. 꼬마 아이들이 저를 롤로, 할아버지, 라고 부르지 않고 꾸야, 오빠, 라고 부릅니다. 마닐라 수도국에 가서 민들레국수집이 성당과는 별도로 수도 계량기를 달고 싶다고 했더니 새로 연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선에서 집까지 수도공사를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곳은 땅을 파지 않아도 됩니다. 180여 미터나 파이프를 연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차량이 통과하는 곳에는 시멘트로 보강을 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순조롭게 일을 마쳤습니다. 전기와 인터넷 연결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필리핀 민들레국수집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은 진행 중입니다. 6월 7일에 민들레국수집 75명이 스콜라쉽 대상자들과 부모님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장학금을 부모님에게 지급합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 9일에는 피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리핀은 학생들은 많고 학교는 좁아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민들레국수집도 오전에는 오후반 아이들이 와서 책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놀다가 오전 11시에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갑니다. 오전에 학교에 갔던 아이들이 마치고 돌아오면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책도 보고 놀고 영어 공부를 조금 하다가 오후 3시에 간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초등학교는 오전반과 오후반이 매달 바뀝니다. 그래서 민들레국수집도 같이 바뀝니다. 어제는 거의 100여 명의 아이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를 따라온 어린 아이들도 식사를 하게 했더니 참 좋아합니다. 6월 16일 월에는 말라본 시티 똔소야 바랑가이 필리핀 최소 행정단이 이 아이들을 위한 피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파라다이스 빌리지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바랑가이에서 제공하는 바랑가이 폴리스 건물 옆에 공터에 천막을 치고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이들 50명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6월 23일 월에는 말라본 시티 산 안토니오 성당의 파라다이스 빌리지에 있는 아워 레이디 오브 피스 채플에서도 50명의 아이들에게 피딩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나보타스 시티 산 로que 성당 근처에 수상 가옥이 있는 가난한 마을에서도 6세에서 12세 사이의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50명에서부터 피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제 가난한 아이들과 만나기 시작하면 진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연하게 마닐라에도 가난한 아이들이 많지만 시골이 사정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손섬 중앙 넓은 평야에 있는 긴바라는 시골을 갔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이만경 평야보다도 넓습니다. 그곳 긴바에는 64개의 바랑가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스트 존 바랑가이에 있는 성 요한 데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3세에서 6세인 아이들이고 60명 대상으로 오전 오후반이 있습니다. 식사와 공부를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한 끼 식사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랑가이 건물 안에 있는 데이 케어 센터는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천정은 반은 막혔지만 반은 그냥 뚫려 있습니다. 문짝은 달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들 급식 조리실도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아이들을 위한 급식 예산도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급식 예산이 얼마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월 2612페소랍니다. 살은 지원해 주고 부식비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으로는 60명 아이들에게 제대로 반찬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오게 한답니다. 밥 먹을 때만 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 밥 먹는 것이 부러워 울고,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울고 그런답니다. 매달 아이들을 위해 장학지원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양이 듬뿍 담긴 음식을 먹이게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긴바로 아이들 장학지원금을 보냈습니다. 6월 9일부터 아기들 급식과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테이블이 8개가 필요한데 성한 것은 하나뿐이랍니다. 의자 30개도 등받이에 기댈 수 없이 깨어져 있답니다. 인천 민들레국 숯집에 베로니카께서 아이들 학용품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물품이 도착하면 테이블과 의자를 사서 학용품과 함께 긴바에 가져다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처의 다른 아이들도 좀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공동선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종이책으로 인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동선의 지향점인 다같이 살기에 대해 알리고자 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빕니다.